오늘은 활동도 중에서 바른말 두 번째. 바른말 화기에서는 거짓말, 욕설, 폭언, 비방, 중상모략, 하찮은 말을 삼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거짓말, 욕설, 폭언은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비방, 중상모략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거 바른말을 영어로 쓴 건데, 정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해 보세요. He defined abstinence from 바른 말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음, 잘못된 틀린 말을 삼가하는 거. 악의적인 말로부터의 삼가. 음, 그다음 harsh speech는 거친 말로부터의 삼가. 음, 그다음 idle chatter. 게으르고 이렇게 노는 것 같이 말하는 것으로부터의 삼가. 음. 여기서 false speech가 거짓말을 번역을 한 거고, malicious speech가 욕설, 폭언을 해석한 거예요. 오늘 할 거는 harsh speech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 가혹한 말, 삼가하기가 돼요. 이거를 비방, 중상으로 번역을 하고, 한국 불교에서는 이간질로 번역을 했어요.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비방, 중상모략, 이간질. 요것이 가혹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런 비방, 중상, 이간질을 삼가하는 게 바른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시도할 거는 비방, 중상, 이간질을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방, 중상, 이간질에 어떤 언어 수법이 쓰이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은 언어 수법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어요. 자, 다음 중에서 비방, 중성에 사용되는 수법이 아닌 것은 1번 침소봉대로 사실호도, 2번 특수 배경으로 인신공격, 3번 피장파장 불기식 작전, 4번 흑백논리, 지역논리로 갈라치기, 악마화하기. 이 중에서 비방 중상에 사용되지 않는 수법이 어떤 거예요? 1번 침소봉대는 작은 걸 크게 확대하고 큰 거를 작게 줄여서 사실을 호도하는 수법인 거예요. 2번 특수병 인식곡하는 거는 그 사람의 고향, 그 사람의 학력,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3번 피장파장 불기식 작전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대방도 잘못했다고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윤 정권이 잘못했다 그러면 문 정권 잘못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흑백 논리, 진영 논리는 한쪽 편에 서가지고 갈라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악마화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수법 중에서 비방 중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은 어떤 거예요? 번이요. 4번 흑백 논리, 진영 논리로 갈라치기, 악마화.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막 문제는 갖고 이름 갖고 욕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문바라 그러는 거. 음. 예, 무슨 진영 문. 논리는 자기 편, 남의 편 가르는 거예요. 그런 걸 네. 더 심하게 해서 갈라치고 나중에는 악마화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자주 사용했던 비방 수법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안 좋게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썼던 수법은 어떤 게 있어요? 3번이에요,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엄마한테 음, 걸리면은 음, 아니 쟤도 저만 TV 본 거 아니라 동생도 음, 같이 봤어요. 뭐 사람들이 이거는 많이 쓰죠.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상대방이 지적을 하면은 당신도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역으로 물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좋은 습관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걸 주로 많이 썼어요. 음,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저 음,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음.
그렇게 생각을 음, 하는 경향성 그런 것들도 음, 결국은 흑백 논리로 음. 판단하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흑백 들었습니다. 논리, 진영 논리로 판단하는 거죠. 그 정치인들이 이 수법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도 이 수법을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고쳐가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보면서 재밌는 걸 봤는데 이런 법률이 하나 있어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 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번 기만적인 표시 광고, 3번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번 비방적인 표시 광고. 이런 거를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인들이 침소봉대, 특수병을 인신공격, 피장파장 묵인 작전, 흑백 논리, 진영 논리로 갈라치고 상대를 악마화할 때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징역 처거나 벌금을 한다. 이런 법률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거짓 과장, 기만적인 은폐 축소는 침소봉대에 해당돼요. 앞에서 4번 비방적인 표시 광고. 요거는 2번, 4번 이런 걸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비방 증상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봅시다. 첫 번째로 침소 봉대할 때 작은 거는 크게 확대하고 큰 거는 작게 줄여서 비방할 때 그럴 때는 한 발 떨어져서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수 배경으로 인신국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특수한 배경을 놓고 인신공격을 할 때 이때는 저 사람 말고 그 사람의 말을 근거로 판단해야 돼요. 그 프랑스 지금 대통령 누구죠? 마크롱이 굉장히 나이 많은 여자 결혼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진짜 간섭 안 해요. 프랑스에서는 정치인은 정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정치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진실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장, 파장, 물귀신 작전을 쓸 때, 김건희 여사 명품법 얘기하면 옛날에 김정수 여사도 그렇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양쪽 다 문제인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 사람이 과거의 행동이 아닌 현재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개과천선해서 현재 바르게 하고 있다고 치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쪽을 비판할 때 당신네도 그전에 그랬지 않느냐? 더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호도당하지 말고 그 사람이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 근거로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흑백 논리, 진영 논리로 갈라쳐서 악마화할 때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영 논리로 비판할 때는 그 사람이 이중잣대로 비판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돼요. 자, 네 번째로 하찮은 말 삼가하기. 하찮은 말은 영어로 이렇게 써요. 정선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idle, useless, foolish, babble, gossip, 게으르고 쓸모가 없고 어리석고 음, babble. 음, 르르르르. 여기 아마 그 gossip은요 음. 뒷담화 치면서 빨라빨라 야 허풍이나 수다가 게으르고 쓸모없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봅시다. 다음 중 하찮은 말이 아닌 것은 신변 잡기로 호들갑 떨기, 사소한 것으로 본질 가리기, 상관없는 일로 초점 흐리기, 엉뚱한 대로 화살 돌리기.
여기 중에 하찮은 말이 아닌 거 어떤 거예요? 하찮은 말로 그 정치권이 국민의 의식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만 정치권이 훨씬 심해. 다 하찮은 말이에요. 이 중에 제일 심한 하찮은 말이 어떤 거예요? 2번이 아닐까요? 사소한 것으로 본질 가리기.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덮기 위해서 음, 가짜 뉴스라든지 음, 아니면 스포츠를 이용한다든지 성 음, 같은 거를 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음, 성과 관련된 어떤 것을 음. 보여준다든지 뭐 그거는 이렇게 사소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상관없는 일로 초점 흐리기가 맞겠네. 예, 예. 아니, 사소한 아니, 일로 본질 가리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이재명 서울 헬기송 특혜 여부 조사. 이게 이재명 대표가 테러당했잖아요. 살인 미수인데 헬기 타고 서울로 병원 가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게 사소한 것으로 본질 가리기예요. 그러면 상관없는 일로 초점을 이기. 이건 뭐예요? 최근에 그 이선근 씨 마약 사건 있었죠? 이성균. 이성균. 그거는 관심을 딴 데 돌리려고 엉뚱한 걸 터뜨리는 거잖아요. 대중의 관심들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일로 초점 흐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변 잡기로 호들갑 떨기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 이 한동훈이 티셔츠 막 잘 팔렸다. 이게 정치하고 티셔츠가 뭔 상관이 도대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지엽적인 걸 끄집어내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예요. 이런 게 신변 잡기로 호들갑 떨기. 엉뚱한 데로 화살 돌리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이걸 예를 들게요. 이태원 참사 일주일에 조선일보에서 우측 통행하면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근데 지금도 우측 통행 안 해서 문제다. 이태원 참사가 우측 통행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엽적인 엉뚱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하찮은 말, 쓸데없는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서 정치 일을 퇴색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하찮은 말이라 그래요. 이런 걸 부처님이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하찮은 말은 어떤 거예요? 1번 같대요. 신변 잡기로 호들갑 떠는. 근데 그거를 이 조중동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신변 잡기 끄집어내가지고 국민의 정신을 혹 빼버리는 거죠. 조중동이 이렇게 쓰는지 아는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지금 오늘 바른말에서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를 전혀 새롭게 해석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하찮은 말이 우리도 이렇게 쓰지만 정치권이 굉장히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실제 조중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수법이고 이런 수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올바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른말이 뭔가 알아봅시다. 다음 중에서 어떤 게 바른말이에요? 1번 나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말. 2번 다른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말. 3번 옳은 말. 4번 유익한 말. 이 중에서 바른말은 어떤 거예요? 다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말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 평화와 행복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옳은 말이어도 상대방한테 이게 유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정답은 유익한 말이에요. 유익한 말은 옳은 말하고는 달라요. 옳은 말과 유익한 말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옳다라는 것은 또 틀리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까 흑백 논리라든지 진영 갈라치기도 될 수 있어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옳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음.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 옳은다고 한다면 그 옳은 말을 뱉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죠. 옳은 말은 연기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한 말은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쓴 약도 유익하죠. 옳은 말은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유익한 말은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유익한 말은 상대 기준이 있어. 나와 상대의 기준이 있어. 자, 봅시다. 부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유익한 말도 때를 고려해서 말한다. 1. 열애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말을 아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에는 열애는 그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2. 열애는 사실이고 진실하지만 유익하지 않는 말을 아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에는 열애는 그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3. 열애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유익한 말을 아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에는 열애는 그 말을 말해야 할 때를 고려하여 말합니다. 4. 열애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유익하지 않는 말을 아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어도 열애는 그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5. 열애는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유익하지 않는 말을 아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어도 열애는 그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6. 열애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유익한 말을 아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 때는 열애는 그 말을 말할 때를 고려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자여 열애는 무쌈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재밌어요. 열애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유익하지 않은 말을 아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어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유익하지 않는 말. 이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어떤 사람이 혹히 듣고 싶어 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또 이 끝에 봐요. 사실이고 진실이고 유익한 말을 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 때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에도 그 말을 할 때를 고려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들 때라도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소화시킬 여유가 있을 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말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거나 들을 여유가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익한 말의 기준을 상대방에 둬서 상대방이 이 말을 들어서 이로울까? 상대방이 이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나? 상대방이 이 말을 들어서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걸 다 고려한 다음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옳다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아도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 사람 잘 수용하겠는지, 그걸 판단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유익한 말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더 넘어갑시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두 번째, 말이 씨가 되므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힌트는 밑일 거예요. 거머쥐면 거머쥐지 다시 하얘지지 않는다. 1번 같은데요? 한 번 이- 뱉은 말을 이번. 되돌릴 수 없. 2번. 2번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 한번 이제 말을 하면 말이 뭐 주어 담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다른 또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건 말이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1번보다 2번이 더 엄중하다는 거죠?
그 뜻은. 네. 정 선생님은 1번이라고 얘기한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고요. 음. 한번 뱉은 말은 음. 영원 되돌릴 수가 없고 너무 음. 힘들잖아요. 이미 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그 말이 이제 화살이 떠났기 때문에 그 음. 화살이 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면은 음. 도저히 자, 그럼 그냥 이제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좀 봅시다. 이게 뭐예요? 휴대폰 아니에요? 이 핸드폰이죠. 근데 이 핸드폰을 이 사람이 뭘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이에요? 카메라예요? 카메라. 어. 근데 핸드폰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건 뭐가 돼요? 이 무기야. 무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핸드폰에 붙였지만 사실은 카메라도 있고 무기도 있고 호두 깨먹으면 호두 깨먹는 도구도 되고 이 다양한 기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걸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생각은 어떻게 말로 표현될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순간 그 말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럼 마음속 생각은 말로 표현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마음속 생각은 투표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요 뇌 속에 내인 심피일 안에 약 15만 개 있다 그래요. 요 기둥에 각각 정보가 들어가. 이 기둥이 서로 투표해가지고 하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 그걸 말로 뱉어. 근데 결정하기 전까지는 생각의 상태는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예요. 혼돈 상태였다가 이게 서로 투표해가지고 하나 딱 결정하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부정적인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 사태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투표 당시 감정 상태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양자역학 보면은 물질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서 이게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내 감정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결정돼서 튀어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말 한마디로 달라지는 세상. 암 환자들이 자주 하는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암에 걸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암이 아니라 기회예요. 암이 아니라 인성역전의 기회 이렇게 외쳐요. 나는 대장암 상기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인생역전의 기회를 맞아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 그래요. 봅시다. 내가 암에 걸렸어. 암에 걸린 게 나쁘기만 한 거예요? 암이 걸린 거는 당연히 나쁘지만 응. 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줌으로써 더 음. 긍정적으로 암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암도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일. 암에 걸린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시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 가지 병이 있으면 건강하게 산다는 그런 것처럼 암에 걸려도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 암 때문에 꼬였던 가족관계를 풀어간 사람들은 많아요. 암에 걸린 건 몸은 아프지만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지 암에 걸린 거지 암에 걸려서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무슨 암에 걸렸어 이러면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암이 아니라 기회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암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3기를 맞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자기 마음속 상태들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말 한마디를 불쑥 뱉는 거,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 그 거짓말, 욕설, 폭언, 비방, 중상, 하찮은 말, 이런 걸 내받는 습관으로 하면은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서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런 걸 삼가하고 나와 남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말하는 습관을 바꾸면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말이 씨가 된다. 별 생각 없이 내뱉는 하찮은 말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내 생각 전체를 지배한다. 마치 0.73% 표차로 대통령 현자가 정권을 행사하듯이 별 생각 하찮은 말,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조중동은 어떻게 했어요? 이 조중동 하찮은 말을 마구마구 공개적으로 내뱉어 버림으로써 국민 전체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글을 써놓으신 게 없고 다 제자들이 써놨다고 하는데 음.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글 쓰려면 뭐 종이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외운 거야. 그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다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외워서 정리한 게 경전이에요. 자, 다른 질문 없으면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합시다. 자, 조선 선생님부터 한 말씀 하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열애가 사실이고 진실이고 유익한 말이를 알아도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때나 음. 그렇게 받아들일 때라도 하더라도 그 말을 해야 할 때를 고려한다고 한 말이 굉장히 음. 기억이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음. 상대가 어떤지를 살필 수 있는 게 연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그걸 좀 확장하면 우리가 사회활동할 때도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그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 얘기를 다 같이 분노할 수 있을까? 자기 문제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를 골라서 표현하면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을까? 이걸 잘 판단해서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우 대표님. 예, 오늘 바른말, 우리는 이제 옳은 말로만 생각했는데, 유익한 말이라는 게, 저는 새롭게 와닿았고요. 인간 거하고 좀 연결이 되네요. 널리 일한다. 이 바른말이 그냥 상대방이나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말이, 정치인들이 정말 그런 바른말 해야 되는데, 지금 해로움을 끼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윤 정권에서 공약을 막 내뱉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자기들은 옳다고 얘기하고 하고,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과 유익한 말은 다른 거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운동을 할 때는 국민들한테 유익한 거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 정지 선생님.
저도 뭐, 이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이거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어디서 나왔나요, 근데? 이거요? 예, 이거, 사실이고 진실이고 유익한 말을 할 때 고려해서 한다. 그 경전에 나온 거예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이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책이 궁금해서요. 니까야. 니까예요? 니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음, 저기 배울 기회가 없었나 음,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청소년 때 음, 속 철학적인 이런 수업이 있어서 이런 걸 들었다면 학생들의 인성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리고 요즘 정치 얘기 많이 하는데 음, 하찮은 말, 뭐 이런 말들 이게 별로 구분에 안 해서 연예인들이 무슨 가방을 들고 무슨 머리를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정치인들이 왜 저런 하찮은 말을 자꾸 할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도 많았었거든요. 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갑자기 들었습니다. 비방 중상모의 하찮은 말, 이거를 정치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해본 건데,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됐네요. 신정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정치인들이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 잘 사과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독일 교육에서 뭐 분노하라, 저항하라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부처님은 교육하셨을까? 이렇게 탄짐치 하지 말라고 자꾸만 이제 수행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 세상에서 빠지지 말고 육체적인 거에 빠지지 말고 정신적인 걸 찾아라 이렇게 하시니까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익한 거를 잘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의 음, 듣고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많아서 세 번째 거만 얘기를 해볼게요. 음.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분노하라, 저항하라 이런 거 독일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고 하는데 정치 음, 교육을 그, 부처님이 분노하지 말라 그런 적 없어요. 분노하는 그래요? 방법을 잘 고려해서 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떤 왕이 자기 나라의 강도가 들끓어 엄청 많아.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강도나 도둑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부처님 뭐라 그러셨게요? 그거는 백성이 가난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농부에게는 벽시를 주고 세리에게는 월급을 주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장사 미천을 줘라. 그러면 나라에 도둑과 강도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경제에 나온다. 나도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농부에게 벽시를 주라는 얘기는 게 무슨 얘기예요? 농부에게 생산수단을 주라는 얘기예요. 세리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 세리는 지금 노동자랑 비슷해요. 노동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라는 얘기야. 임금 인상 해줘라. 상인에게 장사 미천을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장사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대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에 소득 강도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나라에 지금 권력을 행사한 소득 강도가 들끓어.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척결해야 되겠어요? 분노하고 힘을 합쳐야 되겠죠. 행동해야 되겠죠. 근데 분노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분노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받아들일 때가 됐는지, 그걸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방법을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고려해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상대방 마음에 탐진치가 없을 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할 때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호흡 정돈하고 이완호흡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예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